안녕하세요. 사연 20분입니다. 언제나 흥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시고 편안하게 시청해주세요. 노량진 시장, 이른 새벽. 수산물 상인들의 고함과 파도 소리, 그리고 생선 써는 칼날 소리가 교차한다. 누군가에겐 생계의 터전, 누군가에겐 희망이지만 나에겐 지옥의 입구였다. 시장 골목을 걷는 김선희. 선희의 손엔 굳은 살, 눈은 날카롭다. 상인 1 중년 여성. 선이야, 새벽 경매 끝났어. 참치 좀 받아줘. 김선희. 네, 이모. 김선희가 커다란 생선 상자를 들고 트럭에서 내린다. 이때 구석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상인 하나를 붙잡고 협박한다. 조직원 1. 우리 쪽 물건 안 받으면 내일부터 여기 못 나온다 했지? 상인 2 떨며.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김선희, 이마에 굵은 주름. 김선희.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시장의 도사리는 그림자. 불법 조직 창천해. 시장 점유, 밀수, 금전 갈취. 경찰도 손 못 대는 괴물이었다. 김선희의 허름한 월세방, 노트북과 녹음기, 손글씨 메모 가득한 벽면. 나는 과거를 숨기고 이곳에 들어왔다. 단순한 생선 장수가 아닌 이곳을 무너뜨릴 준비를 한 사람으로. 김선희가 낡은 녹음기를 조작하며 메모를 적는다. 노트엔 조직 경로, 밀수선 시간, 경찰 유착 의심 등 적혀 있음. 김선희. 오늘도 경찰엔 못 넘기겠어. 이 정보 누설되면 내가 먼저 죽어. 시장 뒷골목. 김선희가 폐창고 앞을 지나가던 중 창문 틈으로 수상한 인물들 포착. 조직원이. 형님, 다음 밀수거는 일본 쪽이랑 연결됐습니다. 조직 보스 강 사장. 그쪽은 확실하게 처리해. 김선희는 요즘 너무 말이 많아. 감시 강화해. 김선희, 숨죽이며 녹음기를 켠다. 회상 일본 시절, 어두운 과거. 흑백화면. 일본의 뒷골목, 조직원들과 싸우는 김선희. 피범벅, 울부짖음. 김선희. 19, 오사카. 나는 인신매매로 팔려갔고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간이기를 포기했다. 내 손으로 몇 명을 보냈는지도 기억 안 난다. 하지만 도망쳤다. 살아서 한국으로 돌아왔다. 현재 김선희. 시장의 붉은 해산물 위에서 피냄새를 떠올리며 주먹을 움켜쥔다. 김선의 속삭이듯. 이번엔 내가 끝내. 내 놈들이 만든 지옥을. 노량진 경찰서. 김선희가 경찰 내부 고발 담당자를 찾아간다. 김선희. 여기 증거 있어요. 창천의 밀수 동선, 담당자, 경찰 내부 유착 흔적까지. 조용히 수사해주세요. 익명 보장도 꼭. 경찰 간부 무표정.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경찰 간부가 곧바로 전화기를 들고 어딘가에 전화를 건다. 경찰 간부. 그 여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김선희의 가게가 불에 탄 채 발견된다. 시장 안엔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은 그녀를 피한다. 상인 3. 저 선이가 괜히 큰 조직 건드리더니 김선희. 겁안나. 내가 뭘 겪고 살아남은 사람인데. 그녀는 불탄 가게 앞에서 묵묵히 앉아있다. 눈물도 흘리지 않는다. 한밤중. 김선희 모자를 눌러 쓴 채 창천회의 비밀 아지트를 찾아간다. 김선의 혼잣말. 오늘 밤 널 기억할 거다. 내가 너희와 처음으로 싸운 날로. 건물 옥상에 몰래 올라가 사진 촬영, 녹음. 내부에서 거래 현장과 인물 포착. 하지만 조직원 눈에 띄어 쫓기게 된다. 좁은 골목 도주, 손등에 칼 상처. 조직원. 잡아. 전현 죽여버려. 한국으로 돌아온 지 10년이 지났다.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스스로를 숨기며 평범하게 살아보려 애썼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김선희가 거울 속 자신의 오른쪽 뺨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쓰다듬는다. 이 자리, 강철수가 툭툭 쳤던 그 자리, 그때의 기억이 가슴을 태웠다. 과거 장면, 오사카의 어두운 골목, 김선희가 냉혹한 눈빛으로 조직 내에서 두려움을 받는 모습. 나는 과거 조직에서 백합의 여제로 불리던 그 시절의 내가 아직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만 들어도 떨었다. 현재 장면, 김선희가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사진첩을 집어든다.
김선의 속으로. 내가 단순히 시장에서 생선이나 팔면서 평범하게 살 사람이었더라면. 사진첩 속 흑백 사진, 어린 시절 오빠와 함께 찍은 사진. 오빠가 내게 준 마지막 약속. 울지 말라며 건넨 이 사진. 언젠가 다시 만나자고. 눈물이 굵게 흘러내리는 김선희. 김선의 속으로. 나는 아직도 내 길을 찾지 못했다. 야쿠자 시절의 강함도 시장 아주머니로 사는 평범함도 진짜 내 모습이 아니었다. 김선희가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고 단검을 꺼낸다. 이 단검은 내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 가져온 유일한 물건이다. 백합의 문양이 새겨져 있다. 김선희가 단검을 손에 쥐고 천천히 쓰다듬는다. 김선의 속으로. 내가 정말 원했던 건 그저 평범한 삶이었을 뿐인데. 단검을 상자에 다시 넣고 깊은 한숨을 내쉰다. 거울 속 눈빛이 바뀌며 백합의 여제였던 냉철한 눈빛이 되살아난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내 과거와 맞서 싸울 것이다. 다음 날 시장. 상인들이 평소보다 조용히 장사를 시작한다. 김선희가 생선을 손질하는 손놀림이 평소보다 더 날카롭고 정확하다. 정만석 정육점 주인 다가와서 김선희 씨, 손은 좀 어떠소? 그 손 계속 쓰면 아플 거 알지? 김선희가 고개를 들어 의문 어린 눈빛으로 바라본다. 김선희. 무슨 말씀이시죠? 정만석. 오사카 정보사 하사로 일했었소. 백합의 여제라 불리던 당신. 그때 손에 칼 들면 누구도 못 당했다오. 김선희의 표정이 굳어진다. 김선의 낮은 목소리로. 그 시절 이야긴 이제 그만하시죠. 난 그냥 생선 파는 아주머니일 뿐이에요. 정만석. 당신이 어제 보여준 모습은 생선 파는 아주머니 모습이 아니었어. 이 시장은 우리 모두의 터전이에요.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말해요. 김선희가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인다. 김선희. 여기 얼마나 오래 계셨어요? 정만석. 정보사 그만두고 자리 잡은 지도 벌써 그만큼 됐지. 김선희. 옛 인연 경찰분들 중 아직 연락할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정만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로 돌아간다. 그날 밤 시장 근처 골목. 강철수와 부하들이 술에 취해 걷고 있다. 강철수. 내일은 김선희 완전히 혼내줄 거야. 어디서 그런 눈빛을 배웠는지 너무 당당해.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고 강철수 부하 하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검은 옷을 입은 여러 명이 나타나 부하들을 가볍게 제압한다. 검은 장갑을 낀 한 사람이 강철수 앞에 내려앉아 단검으로 그의 셔츠를 정교하게 자른다. 강철수 떨리는 목소리. 너 누구야? 검은 장갑 낀 사람이 칼로 셔츠에 물은 흐르지만 칼은 남는다라는 글자를 새긴다. 검은 장갑 남자 여성 목소리로 속삭임. 여기 시장은 건드리지 마. 오늘은 경고다. 다음엔 그냥 넘기지 않을 거야. 강철수는 피를 흘리며 놀라움과 공포에 휩싸인다. 다음 날 아침 시장. 강철수 일당이 습격당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진다. 김선희가 평소처럼 생선을 손질한다. 손에는 새로 생긴 작은 상처가 있다. 정만석 가게에 들러 커피 건네며 오늘 날씨 참 좋네요. 김선의 미소 지으며 네, 정말 좋은 날이에요. 손님도 많을 것 같고. 시장 상인들의 눈빛이 달라져 김선희를 존경과 두려움 섞인 시선으로 본다. 그날 오후 가게에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 김선희가 칼을 닦고 있다. 중년 남자가 낡은 봉투를 들고 가게 앞에 나타난다. 중년 남자 긴장하며 안녕하세요, 김선희 씨. 김선희.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자는 봉투를 조심스레 건네며 중년 남자. 이걸 꼭 전해야 한다고 해서. 남자가 봉투에서 꺼낸 것은 세월의 흔적이 깊게 밴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다. 김선희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겁게 올라왔다. 사진 속에 6살 선희와 13살 오빠가 함께 찍힌 모습이다. 그 사진은 그녀가 평생 간직해온 찢어진 그 사진의 반쪽이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선희가 천천히 손을 뻗어 사진을 받아들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진을 만진다. 선의 속마음. 이 순간 이 얼굴 정말 오빠가 맞아? 남자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는 선희의 눈에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 가득하다.
사진 속 얼굴이 바로 이 남자의 현재 얼굴임을 깨닫는다. 세월이 흘러도 그의 눈빛은 그대로였다. 따뜻함이 담긴 그 눈빛은 오랜 시간 그녀의 마음 한가운데서 빛나고 있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오빠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이야 살아있었구나. 선희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지만 30년 묵은 그리움이 터져나왔다. 선희 눈물 머금으며 오빠. 태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말은 하지 못하지만 마음속 깊은 그리움이 울려 퍼진다. 장면 전환 가게 안쪽. 선희가 가게 안으로 달려가 서랍을 열고 자신이 평생 간직해온 사진을 꺼낸다. 찢어진 사진의 두 조각이 맞닿자 완벽한 하나의 그림이 완성된다. 그들의 삶도 이렇게 반으로 나뉘어 각자의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다시 하나로 이어진 것이다. 선희와 태수가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린다. 선희 흐느끼며 오빠 어디 있었어? 왜 이렇게 오래 헤어져 있었던 거야? 태수 굳게 안으며 미안하다, 선이야. 그동안 못 찾아서 정말 미안해. 둘은 오랜 세월 쌓인 눈물을 함께 흘린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며 감동 어린 눈빛으로 선희와 태수를 바라본다. 정만석 시장 상인 미소 지으며 속삭임. 가족의 인연은 끊어질 수 없는 법이지. 장면 전환 다시 가게 안. 선희와 태수는 오랜 시간 앉아 서로의 삶과 아픔을 나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도 잠시 내려놓고 오직 가족으로서 마음을 나누는 시간. 선희의 얼굴에 오랜만에 따스한 미소가 번지고 눈빛엔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다. 장면 경찰 등장과 시장 사람들의 연대. 검은 정장 2명의 경찰이 시장에 나타나고 시장은 긴장감에 휩싸인다. 하지만 상인들은 선희를 믿고 보호하기 위해 하나로 뭉친다. 선희를 지키려는 이웃들의 강한 의지가 경찰의 질문보다 더 큰 벽이 되었다. 장면 저녁 태수의 집에서 가족 식사. 따뜻한 집안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다. 선희의 어린 시절 사진도 보인다. 선희. 오빠 오늘 경찰이 왔었어. 태수. 걱정 말아라. 시장 사람들이 모두 선이를 지켜줄 거야. 둘은 따뜻한 식탁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장면 시장. 아침 시장 입구에 경찰 차량 2대가 조용히 정차했다. 사복 형사들이 내리더니 시장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이방인처럼 낯선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형사들의 대화는 조용했지만 그 긴장은 금세 시장 안으로 퍼져나갔다. 김선희는 생선 상자를 옮기다 말고 시선으로 형사들을 쫓았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주변 상인들도 위기를 감지하고 조심스레 선희에게 속삭였다. 어머머 선희야, 저 경찰들 너랑 아는 사이야? 선희는 잠시 입술을 깨물고 대답했다. 아니요, 전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러나 그 말이 무색하게도 형사들은 곧 그녀 앞을 막아섰다. 김선희 씨 맞죠? 잠시 동행해 주시죠. 일본 조직과의 접촉 관련 조사건입니다. 선희는 눈을 피하지 않고 형사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접촉이 아니라 도망이었어요. 전 거기서 빠져나왔던 사람입니다. 겨우 살아서 돌아왔던 사람이라고요. 형사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서류를 꺼내려 했다.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선희에게 몰렸고 일부 상인은 그녀를 피해가게 문을 닫기까지 했다. 그때였다. 시장 골목 끝에서 누군가 급하게 달려오고 있었다. 오빠 태수였다. 선이야 무슨 일이야? 왜 경찰이? 오빠 나 다시 끌려갈지도 몰라. 아직도 죄인 취급이야. 태수는 선희 앞을 가로막고 형사를 향해 외쳤다. 저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일본 조직에서 도망친 내부 고발자였어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일본 경찰에서 받은 협조 공문입니다. 선희는 내부 정보 제공자였고 그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형사들은 서류를 받아들고 몇 차례 눈을 움직였다. 이내 표정이 누그러졌다. 숨을 죽이고 있던 선희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태수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얹혀지는 순간 몸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다. 형사들이 돌아가고 나자 주변 상인들도 서서히 제자리로 돌아갔다. 선희는 다시 생선 손질대 앞에 앉았다.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겠어? 응 오빠가 지켜줬잖아. 이제 진짜 나답게 살아볼래? 바닷바람이 시장을 지나 선희의 머리칼을 살짝 날렸다. 그 바람 속엔 더 이상 공포가 없었다.
이제는 희미한 희망이 섞여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선희의 가게는 활기차고 그녀의 얼굴에는 한층 밝은 미소가 번진다. 오랜 세월 혼자였던 선희, 이제는 진정한 가족과 이웃이 함께한다. 어둠은 지나갔고 희망이 싹텄다. 바닷바람이 부는 시장의 평화로운 모습. 선희가 가게 앞에 서서 미소 짓는다. 인생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가족과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김선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